자,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인데요. 메테인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이산화탄소하고 H2O가 되는 반응에 반응 엔탈피를 구해보자 하고서 무엇을 주냐면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주었습니다. CH4, CO2, H2O의 표준 생성 엔탈피인데요. 같은 H2O라도 액체 상태냐 기체 상태냐에 따라서 생성 엔탈피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메테인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75kJ입니다. 자, 반응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CH4 1몰의 생성 엔탈피는 C는 안정한 상태, 표준 상태는 고체 상태죠. 그 다음에 H는 H2 기체 상태인데 1몰이니까 H2는 2몰이 되겠죠. 이 반응의 델타 HF가 마이너스 75kJ. 그 다음에 CH4 됐고요. 그 다음에 CO2의 표준 생성 엔탈피가 마이너스 394kJ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C 플러스 O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H2O 리퀴드의 델타 HF가 마이너스 286kJ 1몰의 H2O에 대해서 그러면 H2 플러스 2분의 1 O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세 식을 이용해서 지금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CH4는 반응물이고 CO2하고 H2O는 생성물인데 우선 양쪽으로 보니까 H2O는 2몰이니까 여기 1몰의 관계니까 2몰이 되려면 이 식의 2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의 2배를 하면 이 1, 2가 되고 A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1식이라고 그러고 이 식을 2식이라고 그러고 3식을 하면 자, CH4는 저기에서 반응물인데 여기서 생성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 생성물을 반응물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습니다. 역반응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CO2하고 H2는 생성물이죠. CO2하고 H2는 생성물에 그대로 있으니까 2식과 3식을 더하면 되는데 3식에다가 곱하기 2배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자, 2식과 3식의 2배 한 것에서 2식과 3식의 2배 한 것에서 1식을 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빼고 여기에서 이걸 빼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이걸 뺀다면 우선은 이 O2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에서 식을 빼면 어떻게 되죠? C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EH2에서 EH2 빼니까 EH2 없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여기 E O2가 그대로 남죠? EO2 그 다음에 H2도 없어졌죠? EO2가 그대로 남고 오른쪽은 CO2 EH2에서 마이너스 CH4니까 이게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CH4 기체가 화살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있는 CO2 기체하고 EH2O 리퀴드는 그대로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이제 저 식이 됐죠? 이 식이 CH4 기체 더하기 EO2 그 다음에 CO2 기체 더하기 EH2 리퀴드 이 식이 원하는 식이 됐습니다. 이 계산으로 인해서 그러면 델타 H는 어떻게 되느냐? 이 반응의 델타 H는 이 값을 더해서 여기 빼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286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394 이 값에서 마이너스 75 이 값을 빼주면 델타 H 값은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891 kJ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의 델타 H는
마이너스 891kJ이다. 이렇게 해서 반응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반응열을 구했는데, 잘 보시면 결국은 이제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면, 자, 반응 2하고 3에 관계된 이 반응식에서 2하고 3에 관계된 게 뭐냐면 CO2하고 H2오니까 생성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죠. 그러니까 생성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에서 뭘 뺐냐면 반응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델타 H를 생성 엔탈피를 이용해서 구한다고 한다면 시그마 델타 HF죠. 무슨 물질에서? 생성 물질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델타 HF 반응 물질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델타 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헤스 법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헤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식을 마치 수학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더하거나 빼는 이런 관계가 다 어디에서 생각할 수 있냐면 이 헤스 법칙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헤스 법칙은 뭐냐면 화학 반응에서의 엔탈피의 변화, 이것은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반응 경로에는 관계가 없다. 그럼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여기 어떤 반응물이 특정한 어떤 생성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경로하고는 관계가 없이 반응물질과 그 상태, 그 다음에 생성물질과 그 상태가 같으면 경로와는 관계없이 전체 엔탈피의 변화는 똑같다 하는 것이 헤스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 헤스 법칙은 화학적으로 뭐에 유용하냐 하는 건데요.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흑연이 연소에서 모두 다 일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얼마냐? 이걸 실험을 해보려고 하면 자, 흑연을 태웁니다. 그러면 C가 타면 CO2도 생길 수도 있지만 뭐도 생길 수 있냐면 CO2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물질이 함께 생성되는데 CO2는 생기지 않도록 하고 CO1 생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실험적으로는 탄소가 연소해서 모두 다 CO가 되게 해가지고 이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실험적으로 구할 수 없는 이 관계식을 헤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흑연이 연소해서 CO가 되는 반응, 이 반응의 델타 H1은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자, CO가 연소해서 CO2가 되는 반응의 연소율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83kJ입니다. 그리고 흑연이 모두 연소해서 다 CO2가 될 때에 완전 연소해서 CO2가 될 때 이 반응열은 마이너스 393.5kJ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C 플러스 O2가 있는데 이것이 불완전 연소해가지고 모두 다 CO하고 이제 2분의 1 O2 이렇게 따릅시다. 자, 이것이 또 완전 연소해서 자, CO2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건데 이거는 지금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CO만 우리가 모았다가 연소시켜서 CO2로 되는 반응의 반응열을 구해봤더니 이 반응의 델타 H는 마이너스 283kJ입니다. 그리고 C가 완전 연소해서 모두 다 CO2가 될 때 이 반응열은 마이너스 393.5kJ입니다. 이 반응이 델타 H3라고 표현했고요. 여기는 델타 H4
2라고 했죠? 자, 이 반응의 반응열이 델타 H1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관계가 성립된다고요? 탄소 1몰과 산소 1몰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다 CO가 되었다가 CO2로 되든지 아니면 CO를 거치지 않고 모두 다 CO2로 되든지 자, 탄소가 연소해서 CO2가 되는 과정에 이 경로로 가든지 아니면 CO를 거쳐서 가든지 최초하고 최종만 같으면 엔탈피 변화는 같다. 이것이 헤스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델타 H1 더하기 델타 H2는 델타 H3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 델타 H1은 실험적으로 구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러므로 델타 H1은 델타 H3 마이너스 델타 H2 이 관계를 통해서 델타 H1을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구해봤더니 얼마냐면 마이너스 110.5kJ이 나오더라. 이것이 이제 헤스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반응,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그런 반응의 반응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